안녕하세요. 마이크로스테이지 코리아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스테이지 코리아에서 세일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동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고객사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만남을 통해 말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기업체가 가지고 계신 데이터에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스테이지 코리아는 약 30여 년간 고객들이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들을 전사 사용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공급해오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이고요. 지금 비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인텔리전스 에브리웨어, 곧 모든 곳에서 모든 데이터들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품 비전으로 해서 시장에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떻게 활용해 나가는 것을 비전으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통 많은 회사들이 이제 데이터를 쓰시는 걸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개인들이 분석 보고서라든가 위에 업무 보고서들을 위해서 분석 환경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제 분석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생겨나는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각 개인들이 그때그때 뽑아내는 데이터에 따라서 사실 그 데이터들의 정의라든가 정합성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들도 계속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되게 되면 각 부서별로 분석 환경들을 구축을 하고 이런 부서의 환경들이 다시 모여서 전사 분석 환경들을 점점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자들의 확산과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수록 계속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성숙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통합 데이터 허브 플랫폼, 즉 모든 채널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정합성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각 회사들은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트너라든가 이런 시장조사 업체의 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요. 실제로 사용자들이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냐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활용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만족도 역시 그다지 높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많은 자산과 프로젝트 비용과 그 다음에 구축을 들여서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동떨어진 부분들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칭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좀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 방식들이 시장에서 생겨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전통적인 BI 모델을 보시게 되면 정보 소비자와 분석가, 개발자, 관리자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현업 사용자들은 정보 소비자의 역할만 하고 있고 IT 사용자의 분석가나 개발자들이 몰려있게 됩니다. 즉 이 얘기는 사용자들이 낸 요건에 대해서 IT 개발을 통해서 BI 리포트, 그다음 BI 데이터 환경을 제공해 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저해되는 요소가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정보 소비자들 그리고 분석가들이 좀 더 현업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환경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셀프 서비스 BI 모델이라고 하는 내가 직접 데이터들을 핸들링하고 이걸 통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개발자한테 요청하지 않더라도 바로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그리고 개발자도 업무에 좀 더 깊게 참여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시게 되면은 각 사용자 역할들은 이제 IT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들, 그리고 분석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분석가와 일반 사용자로 좀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 사용자 계층들별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형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요구사항들을 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소스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또는 이제
데이터를 EAR 등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한 여러 형태의 이제 데이터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해주고 정합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 소스를 관리하고 이런 작업들이 좀 되겠죠. 근데 이제 분석가분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좀 잘 활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데이터 항목들을 가지고 분석 리포트들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들 많이 내시고 좀 더 많은 자유도를 요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앞 단계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최종적인 결과 화면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내가 필요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요구사항들을 많이 내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요, 각 데이터에 연관되어 있는 사용자 계층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엔지니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데이터 소스에서 어떻게 하면 정합성 있는 데이터 셋을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릴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초점이 되게 됩니다. 여기선 간단하게 데이터 소스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가지고 계신 데이터 환경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여러 그 데이터들이 하나로 모이는 거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ERP 자체의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하신 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공급망이라든가 고객 CRM이라든가 또는 외부 웹로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신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외부 데이터들, 그래서 뭐 날씨 정보들을 가져와서 본다든가 공공 데이터를 같이 활용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IT의 역할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각 주제 영역별로 통합해서 제공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각 데이터 소스들을 통합을 하고 이 통합된 데이터들을 어떤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계와 구축에 초점을 두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불일치라든가 잘못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설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최종 결과들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분석 데이터 주제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표시가 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샘플로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고객에 관련된 것들을 분석하고 싶다면 고객에 관련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들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상품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분석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품, 물류 또 다양하게는 여러 가지 형태들로 분석 주제 영역들이 구성되고 배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샘플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은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구성해준 그 데이터 환경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이제 화면이 되고요. 오른쪽은 사용자들이 직접 쿼리를 통해서 작성하는 형태를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왼쪽 환경과 같은 경우는 제가 고객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항목들이 있을 때 그런 항목들을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구성만 하게 되면 바로 몇십 초 안에 쉽게 분석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환경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오른쪽에 이제 제가 좀 시간을 빨리 돌려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여러 테이블 항목들 그리고 테이블에 갖고 있는 지표들은 어떤 정의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가 입장에서는 모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파악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이러한 이제 쿼리 베이스의 작업들을 통해서 분석을 수행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굉장히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분석 리포트를 만들 때마다 동일한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고 혹시나 제가 데이터 작업하는 중간에 실수라도 한다면은 잘못된 데이터가 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동일한 결과들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다른 형태로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들이 원하는 결과 리포트들을 산출하는 것만 초점을 좀 주고 보셨다고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접근이 되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구성되는가를 또 중요한 이제 포인트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환경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하나의 정보 기반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좀 비교를 드리자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래서 예전부터 분석 플랫폼 관점에서 전사 BI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이제 도구이고요. 많은 사용자들이 좀 선호하시는 형태처럼 셀프 서비스 방식, 좀 엑셀이라든가 쿼리 베이스의 이제 방식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셀프 서비스 방식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 내가 쿼리 작성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리포트를 만들고 합니다만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흐트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쿼리에서 어떤 부분들을 수정해야 된다든가 또는 우리 지표의 정의가 바뀌었다든가 했을 때마다 해당하는 부분들을 변경하고 수정해야 됩니다만 이제 분석 플랫폼 방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플랫폼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로는 그 분석가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아마 가장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 이제 부분인데요. 이 분석가 관점에서는 그렇다면 IT가 이렇게 만들어준 분석 데이터 주제 영역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그 데이터 셋, 쉽게 얘기해서 이제 리포트들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분석 데이터 주제 영역을 자유롭게 탐색하기 위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데이터 가시화 그리고 데이터의 추출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필요한 항목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매번 쿼리를 통해서 뽑아내는지 아니면 필요한 항목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화면에 구성을 한 결과로 바로 그 결과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분석가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셋 작성의 편의성이 달려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설계되어 있는 데이터 환경들을 가지고 정합성 있는 데이터 추출 영역하고 그 다음에 쿼리라든가 가지고 계신 데이터들 또는 외부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가져와서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의 자유도 이 두 가지 영역들을 분석가들이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프로세스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계신 데이터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을 통해서 얻어낸 인사이트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 공유된 결과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시게 되면 그 피드백을 다시 이런 이제 분석 프로세스에서 탐색하고 하는 과정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분석가 분들에게 필요한 이제 BI의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들은 기본적으로는 뭐 표라든가 엑셀로 다운로드 받는 형태를 선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사용자들과 같이 공유하게 했을 때 가장 좋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가시화해서 표현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각화로 표현해서 가시화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만든 여러 가지 데이터 환경들을 같이 통합해서 화면에 표시하고 분석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들은 언제든지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가 되고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과정을 한번 좀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먼저 이제 분석가 입장에서 들어와서 제가 기존에 보고 있던 대시보드 환경들을 분석을 해보고 여기에 좀 더 필요한 항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유롭게 이러한 이제 시각화 환경에 표라든가 차트 등을 조합해서 사용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이렇게 각 영역들별로 트렌드라든가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지표들을 판단해 보는 형태들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고 싶은데요. 현재 데이터 항목에는 연도별로만 데이터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 사용자는 여기 안에 다른 지표 항목들과 관점들을 자유롭게 추가하시고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월과 상품 레벨 그 두 가지의 항목들을 리포트에 추가해서 바로 분석 환경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분석 리포트에 각 월별로 보는 트렌드 그래프들 또는 상품별로 이제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까 제가 추가했던 그 상품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 항목들을 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시각화들도 쉽게 구성을 하셔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영역에서 개선 포인트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쉽게 파악하시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데이터들은 서로 간의 연계를 통해서 특정 항목들을 선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보신다든가 하는 이제 분석 기법들을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데모가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안에 필요에 따라서 외부 데이터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항목들을 같이 올리고
비교 분석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본부장님이 저한테 각 지역별로 목표 대비 수익과 같은 부분들을 보여달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엑셀로 갖고 있던 데이터를 쉽게 업로드하고 이런 부분들을 매핑해서 사용자한테 같이 보여드리고 공유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메타 기반의 접근을 통한 리포트들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분석하고 화면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제 분석가들에게 제공이 되는 기능들이고요. 이를 서포트하기 위한 다양한 차트라든가 또는 이제 분석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같이 또 필요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이제 분석가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화면에 대한 이제 사례를 좀 보여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방식들, 이제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경우들을 좀 보게 돼요. 솔루션도 굉장히 괜찮고 도구들도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사용자들의 어떤 난리지도 꽤 있기 때문에 우린 그냥 그러한 이제 도구들만 제공을 해주면 사용자들이 전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타당한 이제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과연 이 사용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시장에 이러한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데이터 활용률이 높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실제 고객사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시기도 합니다만 실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초점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저한테 전체적인 데이터 환경이 이러니까 쿼리를 열심히 짜셔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쿼리를 잘하는 분석가들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 그게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실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IT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을 하시게 되고 또는 쿼리를 잘 짜는 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받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이제 데이터 구조들이 사실 간단하지가 않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각각 분석 주지 영역별로 우리가 데이터를 잘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 환경들을 보면은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 데이터의 그 테이블들의 구성들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처음 보시는 사용자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요건들에 대해서 매번 쿼리로 실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복잡한 쿼리 대신 이런 복잡한 쿼리를 풀어낼 수 있는 메타 환경들을 구성을 하고 이 메타 환경 안에서 내가 선택한 지표 항목들, 내가 선택한 관점으로 바로바로 그러한 결과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 시각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덤으로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엔지니어 사이의 어떤 브릿지 환경들, 즉 데이터 분석가가 아무리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시더라도 이 데이터를 연계해서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한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번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가번드 기반의 셀프 서비스 분석 프로세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아무리 좋더라도 어느 정도 IT의 서포트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 IT의 서포트가 실질적인 리포트 생성이나 쿼리 생성 영역보다는 좀 더 전체적인 플랫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분석가분들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가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보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대부분 코딩 기술과 현장의 이제 기술들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본인들이 선호하시는 여러 가지 도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든가 R 스튜디오 같은 환경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드리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만든 알고리즘 그리고 내가 돌린 마이닝의 결과들을 다시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하고자 할 때 반대로 분석 플랫폼 환경으로 데이터들을 업로드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 제가 R로 어떤 이제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고객들의 이탈률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분석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은 고객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BI 플랫폼 안에 잘 구성되어 있다면 이런 데이터를 내가 따로 작업을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바로 BI 환경에 접근을 하고 그 BI 환경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걸 통해서 개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분석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안에 분석되어 있는 기본적인 고객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고객 이탈을 분석하기 위한 각 지표들이 있다면은 항목들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이제 필터링을 걸어서 고객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RStudi오로 끌어와서 분석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을 하시고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들은 다시 수행 결과들을 BI 플랫폼 안으로 인베드 시키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데이터셋을 작성하고 시각화를 하는 이제 그 분석가 입장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들을 좀 일반 사용자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는 사실 복잡한 기능들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사용자가 이 교육에 시간을 써서 어떤 걸 배워야 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교육 없이도 바로 쓸 수 있는 쉬운 사용자 UI들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많이 이제 적용을 하시는 것들이 이제 업무 시스템 안에 BI의 이제 화면들과 데이터들을 인베드 시키는 경우들을 많이 저희가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시는 시스템들 안에 바로 BI의 데이터들, 정보계의 데이터들을 바로 전달해 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씩 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그렇다면 일반 사용자들이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현업 업무에서 과연 내가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것들을 공부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 바쁜 업무에 쫓기다 보면 이런 것들을 쉽게 접근하시기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허들이 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인데요.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경우들도 있고 홍보가 부족한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일반 사용자들이 좀 더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시간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관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대처 방안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제 분석가의 UI보다는 일반 사용자들을 위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화면들을 보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UI가 좀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보 포탈 형태로 제공이 되어서 사용자들은 화면만 보고서도 내가 필요한 정보가 저기 있구나,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저기서 검색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화면을 비교해 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분석가분들이 사용하시는 화면들 같은 경우는 저작을 위한 다양한 이제 기능들과 데이터 상세 항목들이 보여진다면은 일반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화면이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분석에 있어서 필요한 추가 기능들 정도만 이제 보여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화면을 내비게이션 하기 위한 기능들, 필터링에 대한 기능들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예, 그러한 이제 샘플 화면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보 포탈 안에서 내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다면 그 매출에 대한 것들을 쉽게 검색해서 그 매출이 들어있는 대시보드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 안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필터링을 하고 분석하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화면들을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여러 대시보드들을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쉽게 그런 것들을 접근해서 보시고 활용하시는 형태들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시기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면은 그런 데이터들 역시 같이 업로드해서 공유하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그런 데이터 항목들, 코로나와 관련된 데이터 정보들을 저희 글로벌 포털에 올려서 같이 공유한 내용들인데요.
예, 사용자들이 이런 식으로 바로 그때그때 관심 있는 데이터들을 업로드하고 같이 그런 대시보드를 분석하면서 비즈니스에 활용하신 것들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 정보 소비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교육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앞서 보신 그 포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그 시스템 안에 능동적으로 접근을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야지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데이터 자산들을 사용자가 활용하고 있는 업무 환경에 바로 전달해주는 방안들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채널들도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여러 업무 시스템들 중에 그냥 BI 시스템이 하나로 존재하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은 그 각 업무 환경에서 별도로 구성해서 가져가야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통합해서 모여있는 데이터들을 확장시켜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하는 고민들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엑셀 파일에서 이런 정보들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메일에서 데이터 관점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영업관리 입장에서는 그 영업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시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정보개조에서 가져와서 같이 연동해서 보시고자 하는 다양한 니즈들이 사실 있으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개별 사용자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들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업무계 시스템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사실 이러한 정보계 BI 솔루션들에 해당이 됩니다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 업무 시스템에 있는 환경들을 다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BI 솔루션이 업무 시스템 안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것들을 고려해 보시게 됩니다. 예, 그러한 이제 케이스 하나를 좀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데이터 자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 자산들을 기존에 갖고 계신 업무 어플리케이션에 같이 연계해 보는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퍼 웹이라고 하는 방식은 카드 형태로 집계되어 있는 정보들을 사용자한테 보여드리고요. 이 카드 형태로 집계되어 있는 데이터가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데이터들과 같이 연계되어서 사용자한테 능동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salesforce.com의 샘플 화면입니다만 저희 회사에서도 이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영업 정보들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영업 그 CRM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안에 필요한 정보들을 잠깐 좀 멈추고 설명을 좀 드리면요.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때 제품에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고객에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상세적인 이러한 승인 프로세스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환경에서 하이퍼 카드를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항목들의 하이라이트가 생기게 되고요. 제가 여기에 있어서 이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필요하다. 죄송합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이퍼 카드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저한테 정보계에서 가져와서 저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BI에 있는 데이터들을 바로 업무 시스템과 연계해서 표시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제가 현재 영업하고 있는 고객, 제가 현재 영업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BI의 데이터들을 저한테 보여주고 의사결정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고객사에 어떤 견적을 냈는데 이 견적에 대한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 견적에 대해서 의견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줬던 사용자는 우리 회사의 직원 중에 누구이고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는 정보들을 바로 확인해서 승인을 한다던가 또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한다든가 하는 형태로도 쉽게 적용을 하시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적용된 그 해외 사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남미 쪽에 있는 그 신문사입니다. 이 신문사의 고민 중에 하나가 기자들이 기사를 써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실제 이 기사를 어떤 사람이 어떤 채널로 들어와서 봤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요. 그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어떻게 되는지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나중에 기사가 올라가고 나서 한참 있다가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사의 신문사 웹사이트에 본인들이 업로드한 기사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떤 사용자가 얼마나 봤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실제로 구축해서 내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자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적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어떤 기자가 업로드한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하이라이트가 되고요. 마우스로 그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여기 안에 모바일로 들어와서 본 사람들 또는 우리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들을 일으켰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드백들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하이퍼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시는 업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쉽게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아웃룩에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메일로 주고받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바로 아웃룩 환경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BY와 매칭이 된다면은 이런 일반적인 우리 고객들뿐만 아니라 이제 상품이라든가 경쟁사라든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사용자가 쉽게 확인을 하고 바로 업무 영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것들을 이제 처음 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아키텍처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BI 환경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그 아까 보셨던 그 확장 프로그램과 또는 이제 모바일과 오피스 플러그인에서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컨텐츠들을 파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싱한 데이터들 중에 키워드와 매칭이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저한테 하이라이트를 시켜주게 되고요. 제가 거기에 이제 마우스를 올리거나 그거를 활성화시켰을 때 BI 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자한테 상세적인 컨텐츠를 보여주는 아키텍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그다음에 정보 소비자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가장 이제 필요로 하고 많이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이제 형태들은 구성을 해서 데이터 이제 확산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그 데이터 소스에 대한 이제 정합성이라든가 그 데이터셋을 잘 활용해서 메타화 시켜가지고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엔지니어 분들이 수행을 하시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환경과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항목들을 이용을 해서 일반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올랩 분석이라고 하는 데이터셋 분석 또는 외부 쿼리 데이터들 그리고 API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익스포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통해 시각화를 자유롭게 만들고 그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들을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화 대시보드라든가 아까 이제 케이스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좀 더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업무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이러한 이제 데이터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일반 초급 사용자들, 중급 사용자들, 고급 사용자들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튜토리얼 또는 동영상 등의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수행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발전이 되면 이제 중급 사용자로 양성해 나가는 과정들을 계속 사내에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들도 보시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반기 1회 정도로 해서 사내에서 이제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간단한 이제 교육들을 수행을 하시게 되고요. 거기서 전문 데이터를 분석하는 파워 사용자들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기라든가 또는 연 1회에 그 데이터 경진대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활용을 좀 활성화하는 형태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IT나 또는 이제 파워 사용자 중에서도 좀 더 고급 기능을 원하시는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BI의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외부 교육이라든가 또는 내부의 에듀케이션 패스들을 통해서 셀프 서비스로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각 사용자 계층별로 좀 나누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셀프 서비스 분석 환경들을 제공을 해주게 되고,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데이터가 잘 활용되고, 이전에 수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자동화시키는 프로세스들로 이런 이제 분석들을 수행하실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하시게 됩니다. 예, 간단하게 저희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잠깐 좀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본사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이제 미국 회사이고요. 올해로 설립된 지 3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이 저희 제품을 통해서 이제 BI와 그다음에 DW 데이터 분석 또는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는 고객사들 같은 경우도 전사적으로 MSTR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BI로 활용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립된 지 30년 동안 맨 처음에 시작했던 올렛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로 BI 플랫폼을 발전을 해오고 있고요.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셀프 서비스 대시보드까지 제품에서 하나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발전 로드맵으로는 아까 잠깐 보셨던 하이퍼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그멘티드 애널리틱스 영역까지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품 로드맵으로 하여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 역시 다양한 이제 MSTR의 BI 기능들이 시장 평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좋은 평가들을 좀 받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MSTR이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이제 플랫폼 제품의 기능과 사용자의 애절리티를 중요시하는 데이터 디스커버리 형태의 제품들의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제공드리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빠른 고객사들의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희 MSTR 같은 경우는 매년 제품들을 릴리즈하고 있고요. 매년 이제 플랫폼 버전의 신규 버전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은 버전 2020 버전에 해당이 되고요. 올해 연말쯤에는 다시 2021 버전으로 또 찾아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웨비나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중간에 이제 질문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질문을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앞에서 질문하셨던 내용부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같이 사회 보시는 분이 답변 남기지 않은 이제 형태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서원주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좀 기존의 DW와 좀 다르다는 형태로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물론 오늘날까지도 약간 이러한 성격들이 좀 다른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된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TR 고객들 중에서도 빅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항목들을 분석하시는 고객사들도 많이 계시고요. DB 없이 빅데이터를 DB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활용에서 유리한 제품에 대한 이제 부분을 좀 궁금해 하셨는데요. 보통 빅데이터 활용이라고 한다면 쿼리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데이터를 모두 메모리에 업로드해서 분석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들도 좀 보고 있습니다. MSTR 같은 경우는 그런 인메모리 방식, 쿼리 방식도 지원을 해드립니다만 사용자들이 빅데이터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의 데이터들을 MSTR에서 메타화시키고 그 메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몇 개 이제 POC들에서 고객들이 대량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데 유효할 수 있는가를 좀 보셨었는데 거기서도 좀 좋은 점수를 받고 이제 선정된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이종훈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커머스 분석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커머스는 저희가 이제 11번가 그다음에 이베이 그리고 이제 롯데 통합 이제 데이터 몰에서 MSTR을 잘 활용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시각화로 보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량으로 갖고 있는 고객 데이터들 그리고 트랜잭션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는 데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산출하고 분석 리포트를 만드는 데 저희가 좀 많은 장점이 있었고요. 가격 프로모션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좀 상세적으로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메타데이터에 대한 포맷 규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운영 환경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스노우플레이크나 스타스키마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이 포맷이라고 하는 것들이 데이터 이제 환경이라든가 형태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이제 메타화 작업들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유형 자체가 달라서 그런 것들을 변경하거나 매칭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ETL 작업이라든가 데이터 정제 작업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퍼블릭 클라우드와 당연히 이제 호환이 되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 인스턴스에 MSTR을 같이 설치해서 사용하신 경우들도 있고, 예, 오늘 설명에서 좀 빠졌습니다만, MSTR 자체가 클라우드를 AWS나 애저 기반으로 해서도 제공해 드리는 것도 예,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실시간 분석에 대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이 실시간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약간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객사들 중에 실시간으로 매출 현황, 실시간으로 트랜잭션 현황을 이제 보시는 고객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앞부분에 데이터적으로 좀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운영계 쪽에 접속을 해서 바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형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DW를 같이 활용하신 경우에는 니어 리얼타임으로 하는 것들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시간에 가까울수록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갑니다. 이건 이제 BI 툴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가 솔루션적인 부분들도 역시 좀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EAI로 좀 이제 데이터를 연동받은 걸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지표들을 보시는 형태로 활용하신 고객도 있고 또는 30분 단위 또는 1시간 단위, 뭐 빠르게는 5분 단위로 데이터를 이감받아서 분석하는 형태로도 적용을 좀 해보신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질문 주신 분 중에 이제 엔터프라이즈급과 SMB급의 차이라고 좀 말씀하셨는데요. 엔터프라이즈급은 좀 더 이제 MSTR은 시장의 평가가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이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이제 좀 더 작은 형태의 이제 고객사들 또는 이제 대형 고객사지만 작은 형태의 이제 프로젝트들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어떤 급의 차이라기보다는 이제 활용하는 형태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제 SMB라고 하더라도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라든가 BI 기능들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이제 큰 차이 없이 예, 다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시스템 적용 시 구축 기간에 대한 이제 부분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구축 기간 사실 고객사 갖고 계신 데이터 환경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구축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내재화되어 있는 이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네,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좀 최근 질문으로 다시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엘다 변동 가능한가요?인데 요거는 예, 간단하게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임종태님께서 질문 주신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간의 처리 부분인데요. 이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는 사실 이제 BI 솔루션들에서는 좀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이제 비정형 분석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정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비정형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인가를 좀 보는 것이고 아마 질문하신 의도는 이제 갖고 계신 데이터들 중에서 문서 데이터라든가 동영상 이미지 같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BI 솔루션에서 바로바로 처리하기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에 고객사들에서 전처리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합 좀 시켜놓고 분석하는 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그 데이터성으로 좀 어느 정도 약간 파싱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들은 예, 충분히 그런 것들은 좀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방금 이제 질문 주신 전영진님의 이제 R 부분만 한 이유는요. 예, 제가 이제 저희가 파이썬이랑 같이 이제 연동한 이제 케이스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R 형태가 통계라든가 마이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폭넓게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린 부분들입니다. 파이썬에서도 MSTR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동을 하고 분석한 결과들을 다시 업로드할 수 있는 이제 REST API 형태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정보계 쪽에서는 R이나 SAS 같은 통계 툴로 만들어진 결과들을 보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BI 솔루션들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 자체를 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은 이제 많이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중에 하나의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 이런 데 관련되어 있는 그 전문 도구라든가 개발 도구들을 통해서 데이터 이제 활용한 형태로 이제 분석하는 이제 솔루션들도 시장에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 MSTI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쪽과 같이 연동을 해서 그런 결과들을 서로 연동하거나 이제 분석의 기반 데이터로 활용하는데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x86 기반, 리눅스, 윈도우즈 둘 다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고객사 사례에서 이제 신한금융이 없으시다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신한금융은 저희가 이제 몇 군데 현재 도입된 곳이 있고요. 이제 오렌지라이프 같은 경우, 신한 오렌지라이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선도적으로 좀 도입이 돼서 시각화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현재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많은 좋은 질문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좀 답변을 드리고, 다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제품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정보계를 좀 더 이제 사용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이제 인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 짧은, 좀 부족한 내용이지만 좀 많이 얻으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좀 기쁠 것 같고요.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이제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제품 문의를 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이제 방문을 해서 같이 이제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 쪽 통해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이동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